엄마 저 살아있어요. 백설이의 눈앞에 나타난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죽었다고 믿었던 딸 백미소였습니다. 설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미소를 바라보며 떨리는 손으로 딸의 얼굴을 어루만졌어요. 미소야, 정말 내가 맞니? 엄마 미안해요. 이렇게 늦어서.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쏟아내며 포옹했고 그동안 쌓였던 모든 고통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태양을 삼킨 여자의 마지막 회는 이렇게 가장 충격적이고 감동적인 순간으로 막을 열었어요. 시간을 조금 되돌려 보겠습니다. 민두식 회장이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누워있던 그 시간 동안 민간그룹은 그야말로 전쟁터가 되어버렸어요. 백설의 루시아는 회장 직무대행으로서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기 시작했고, 민경채와 민지섭, 민수정은 지분을 합쳐 그녀를 막으려고 발버둥쳤습니다. 하지만 루시아는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둔 상태였죠. 회장실에 앉은 루시아는 민경채 3남매를 불러 차분하게 말했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애쓰셔도 소용없습니다. 회장님께서 이미 모든 결정을 내리셨으니까요. 민경채는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루시아 씨, 아니 정루시아 씨. 당신이 누구든 우리 아버지가 깨어나시면 모든 게 끝날 겁니다. 루시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렇죠. 회장님이 깨어나시면 모든 게 밝혀지겠죠. 하지만 그게 과연 당신들에게 유리할까요? 그 순간 민경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한편 문태경은 김선재를 찾아갔어요. 비밀 장부를 돌려받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김선재는 이미 그 장부가 자신의 손에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문태경 씨, 당신이 한경수 사장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 회장님께 말씀드렸죠. 김선재는 비웃듯 말했지만 문태경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요. 이제 민 회장님이 깨어나시면 제대로 된 심판을 받으실 겁니다. 당신이 폭로해줘서 오히려 고맙네요. 문태경의 차분한 대답에 김선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기적처럼 민두식 회장이 의식을 되찾았어요. 병실에서 눈을 뜬 민두식은 가장 먼저 문태경을 찾았습니다. 문태경을 당장 부르라. 루시아는 차분하게 전화를 걸어 문태경을 불렀고 문태경은 병실로 들어섰어요. 민두식은 침대에 누운 채로 문태경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한경수의 아들이냐? 문태경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습니다. 당신이 교통사고로 죽인 한경수 사장과 그의 아내. 그분들이 제 부모님입니다. 민두식은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더 이상 화를 낼 힘도 없었어요. 그래서 복수하려고 내 곁에 있었던 거냐? 문태경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복수가 아닙니다. 정의입니다. 당신이 저지른 범죄를 세상에 알리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 그게 제 목표였습니다. 민두식은 헛웃음을 지었어요. 법의 심판? 지금 와서 그게 통할 것 같으냐? 문태경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민두식 앞에 던졌습니다. 비밀 장부의 복사본이었어요. 이 안에 당신이 저지른 모든 범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횡령, 배임, 뇌물 공여 그리고 살인 교사까지. 민두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순간 루시아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회장님, 이제 진실을 말씀하실 때입니다. 루시아는 천천히 가발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드러난 얼굴은 바로 백설이었어요. 민두식은 경악했고 뒤따라 들어온 민경채와 민지선, 민수정도 모두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습니다. 당신이 백설이. 루시아는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백설이입니다. 당신네 집안이 죽였다고 믿었던 제 딸 백미소의 엄마. 그리고 이제 당신네 모든 것을 무너뜨릴 사람입니다. 민경채가 소리쳤어요. 미친 여자. 우리 아버지한테 무슨 짓을 하려는 거야? 백설이는 민경채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짓이라니요. 저는 단지 진실을 밝히고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뿐입니다. 당신의 여동생 민세리도 알고 있을 겁니다. 제 딸 미소가 얼마나 억울하게 죽을 뻔했는지. 그 말에 복도에 서 있던 민세리가 병실 안으로 걸어 들어왔어요. 세리는 눈물을 흘리며 백설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미소 언니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세리야, 무슨 소리야? 민경채가 동생을 붙잡으려 했지만 세리는 고개를 저었어요. 언니, 나 더 이상 못 참겠어. 미소 언니는 죄가 없었어. 내가 거짓말을 했고 내가 모든 걸 덮으려고 했어. 그런데 미소 언니는 가해자로 몰려서 죽을 뻔했잖아. 세리의 고백에 병실은 숨이 멎을 듯 조용해졌습니다.
백설이는 셀이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어요. 고백해줘서 고마워요. 하지만 이건 당신만의 잘못이 아니에요. 이 모든 건 민두식 회장 당신이 만들어낸 거예요. 민두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의 드라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예고 예측 스토리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알람 설정까지 해두시면 꾸준한 스토리를 또 드라마 끝난 아쉬움을 채워드리겠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민두식 회장은 검찰에 소환되었습니다. 문태경이 제출한 비밀 장부와 여러 증거 자료들이 검찰 수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조필두도 증인으로 나서서 30년 전 한경수 부부 교통사고가 사실은 민두식의 사주였다고 증언했습니다. 법정에 선 민두식은 더 이상 재벌 총수의 위험이 아니라 범죄자의 초라한 모습뿐이었어요. 재판장은 엄숙하게 판결문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민두식은 살인, 교사, 횡령, 배임, 뇌물 공여 등 다수의 범죄로 징역 20년을 선고한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문태경은 눈을 감았어요. 부모님의 영정 사진을 가슴에 품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옆자리에 앉은 백설이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두식의 몰락과 함께 민간그룹도 급격히 무너져 내렸어요. 검찰 수사가 확대되면서 회사의 비리가 속속 드러났고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민경채는 횡령 혐의로 구속되었고 민지섭과 민수정도 각종 비리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어요. 민경채는 유치장에서 백설이를 면회 신청했습니다. 백설이가 면회실에 들어서자 민경채는 처참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어요. 당신이 원하던 게 이거였어요. 우리 가족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 백설이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제가 원했던 건 정의였어요. 당신네 가족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 그리고 제 딸이 받았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 민경채는 비웃었어요. 정의라. 그렇게 거창한 말로 포장하지 마세요. 결국 당신도 복수를 한 거잖아요. 백설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회복이었어요. 무너진 제 삶을 다시 세우고 딸의 명예를 되찾는 것. 그게 복수인가요? 민경채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편 민세리는 자수를 했어요. 백미소 사건에 대한 모든 진실을 경찰에 진술하고 처벌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백설이는 세리를 면회하러 갔어요. 세리는 백설이를 보자마자 눈물을 쏟았습니다. 이모, 아니 설이 이모. 정말 죄송해요. 백설이는 세리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용기 내줘서 고마워요. 당신은 달라요.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으려고 하잖아요. 세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미소 언니는 정말 살아있나요? 백설이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럼요. 곧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백설이는 미소와 함께 오래된 분식집 앞에 섰어요. 16년 동안 혼자 딸을 키우며 운영했던 그 작은 분식집. 이제 딸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엄마, 여기 정말 오랜만이다. 미소는 눈물을 글썽이며 가게 안을 둘러봤어요. 백설이는 딸의 어깨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미소야,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 아니야, 엄마. 엄마는 최선을 다했어. 그리고 결국 나를 구해줬잖아. 두 사람은 또다시 눈물을 흘리며 포옹했습니다. 사실 백미소는 죽지 않았어요.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던 주연아가 미소를 구해냈고 장현숙의 도움으로 미국으로 몸을 피했던 거였습니다. 백설이도 딸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고 그 후로는 딸을 지키기 위해 더욱 철저하게 복수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미소가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건 민두식이 완전히 몰락하고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확신이 섰기 때문이었습니다. 문태경도 분식집을 찾아왔어요. 설희 씨,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백설이는 문태경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태경 씨도요? 우리 함께 해냈네요. 문태경은 백미소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미소 씨,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니를 많이 닮으셨네요. 미소는 수줍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마한테 많이 들었어요. 고맙습니다. 문태경과 백설이는 서로를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어요. 그동안 함께 싸워온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설희 씨,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백설이는 딸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평범하게 살 거예요.
딸과 함께 이 작은 분식집을 다시 열고 하루하루 소중하게 살아갈 거예요. 문태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럴 생각입니다. 부모님의 원한을 풀었으니 이제 제 인생을 살아야죠. 그런데 서리 씨. 네. 혹시 제가 가끔 이 분식집에 들러도 될까요? 백설이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언제든지요. 우리 단골 손님 1호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고 그 웃음 속에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간그룹 본사 건물 앞에는 압류 딱지가 붙어 있었어요. 한때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이라 자랑하던 민간그룹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민경채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민지섭과 민수정도 각각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민세리는 선처를 받아 짧은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후 백설이와 백미소를 찾아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주세요. 백미소는 세리를 안아주었어요.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나간 일이에요. 세리 언니도 새로운 삶을 사세요. 세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1년 후, 백설이의 분식집은 동네에서 가장 인기 있는 맛집이 되었어요. 백미소도 엄마를 도우며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문태경은 약속대로 자주 분식집을 찾아왔고 어느새 백설이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어느 날 저녁 문을 닫은 분식집에서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엄마 태경 아저씨랑 사귀는 거 맞죠? 미소의 직구에 백설이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미소야, 무슨 소리야? 문태경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미소 씨 눈치가 정말 빠르시네요. 맞습니다. 제가 어머니께 고백했어요. 미소는 환하게 웃었어요. 잘 됐다. 엄마 이제 행복할 자격 있어. 백설이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미소야. 그리고 태경 씨도. 문태경은 백설이와 백미소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웃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요. 우리 모두. 백설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문태경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이제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보며 살아가야죠. 그날 밤 백설이는 딸과 함께 오랜만에 집에서 편안한 시간을 보냈어요. 미소야, 엄마가 그동안 너무 미안했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미소는 엄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알아. 엄마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래도 우리 이렇게 다시 만났잖아. 이제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백설이는 딸을 꼭 안아주었어요. 한편 교도소에 수감된 민두식은 초라한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한때 재벌 총수로 군림하며 모든 것을 가졌던 그였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면회온 사람도 없었고 가족들도 모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민두식은 독방에 앉아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난 그저 성공하고 싶었을 뿐인데. 하지만 그 성공을 위해 짓밟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은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한경수 부부를 죽이고 백미소를 억울하게 만들고 수많은 사람들을 이용하고 버렸던 그 죄값을 이제야 치르는 것이었습니다. 민경채도 교도소에서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를 닮아서 권력과 돈만 좇았던 자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아픔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자신. 민경채는 면회실에서 동생 민세리를 만났어요. 언니 잘 지내? 세리는 언니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민경채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잘 지낸다고 할 수 있을까? 그냥 버티고 있어. 세리야, 너는 제대로 살아. 우리처럼 살지 마. 세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니, 나 요즘 봉사활동 다니고 있어. 미소 언니가 다녔던 보육원에서. 거기 아이들 보면서 많이 배워. 민경채는 동생의 손을 꼭 잡았어요. 잘했어. 너라도 제대로 된 사람이 되어줘. 그게 언니 소원이야. 두 자매는 한동안 말없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한편 김선재도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어요. 민두식을 도와 온갖 비리에 가담했던 그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교도소에서 김선재는 자신의 인생을 후회했어요. 출세하고 싶어서 양심을 팔았던 자신. 민경채의 사랑을 얻고 싶어서 더러운 일도 마다하지 않았던 자신.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모든 걸 잃어버렸습니다. 오판술과 양말숙도 사채업과 관련된 각종 범죄로 조사를 받았어요. 민간그룹과의 커넥션으로 떵떵거리며 살았던 그들도 이제는 초라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오자경은 남편 민지섭과 이혼을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 가문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섭씨, 우리 이제 그만 끝내요. 민지섭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무능해서.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인연이 여기까지였던 거예요. 두 사람은 조용히 헤어졌습니다. 민수정도 홀로 남겨졌어요. 언제나 언니 민경채를 질투하고 시기했던 그녀였지만 정작 언니가 없어지니 허전하기만 했습니다. 수정은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면서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어요. 한때 재벌가 딸로 호의호식하던 그녀였지만 이제는 평범한 사람들처럼 땀 흘려 일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고 서러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어느 날 수정은 우연히 백설이의 분식집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가게 안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백설이와 백미소를 보며 수정은 멈춰 섰어요. 저 사람들은 모든 걸 잃었는데도 저렇게 웃을 수 있구나. 우리는 모든 걸 가졌는데도 불행했는데. 수정은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다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습니다. 한편 문태경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어요. 부모님이 꿈꿨던 친환경 기술 개발 회사를 작게나마 다시 세운 것입니다. 장현숙과 모태주가 투자자로 나서주었고 문태경은 부모님의 뜻을 이어가기 시작했어요. 설희 씨, 다음 주에 시간 되세요? 문태경이 백설이에게 전화를 걸어 물었습니다. 왜요? 무슨 일인데요? 우리 회사 개업식이 있거든요. 꼭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백설이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럼요, 당연히 가야죠. 개업식 날 백설이와 백미소는 함께 문태경의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작지만 깔끔한 사무실에는 직원들이 분주하게 일하고 있었어요. 축하합니다, 태경 씨. 백설이가 꽃다발을 건네자 문태경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설희 씨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아니에요. 태경 씨가 스스로 해낸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미소는 옆에서 그런 두 사람을 보며 슬며시 웃었어요. 엄마 행복해 보여서 너무 좋다. 그리고 또 몇 달이 흘렀습니다. 민세리는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어요. 출소 후 세리는 백설이를 찾아가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이모, 저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요. 제대로 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백설이는 세리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그래, 잘 생각했어.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내가 만들어가는 거야. 세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소도 세리를 용서해 주었어요. 세리 언니,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해요. 과거는 잊고. 세리는 미소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고마워, 미소야. 정말 고마워. 세리는 이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공부를 시작했어요. 자신이 저질렀던 잘못을 조금이라도 갚기 위해서였습니다. 한편 교도소의 민두식은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었어요. 나이도 많고 스트레스도 극심해서 여러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민두식은 교도관에게 부탁했어요. 문태경을 한 번만 만나게 해줄 수 없겠습니까? 교도관이 문태경에게 연락했고 문태경은 고민 끝에 면회를 가기로 했습니다. 면회실에서 만난 민두식은 너무나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한때 카리스마 넘치던 재벌 총수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문태경. 문태경은 아무 대답 없이 민두식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잘못했네. 자네 부모님을 그렇게 만든 것. 평생 후회하며 살겠네. 문태경은 차갑게 말했어요. 후회한다고 해서 돌아오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잘못을 인정하신 건 다행이네요. 민두식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자네가 원하는 게 뭔가? 용서인가 아니면? 문태경은 고개를 저었어요. 용서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다만 당신이 남은 시간 동안 진심으로 참여하길 바랍니다. 민두식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해 가을 백설이와 문태경은 조용히 결혼식을 올렸어요. 화려한 결혼식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들만 모인 작은 결혼식이었습니다. 백미소가 엄마의 면사포를 씌워주며 말했어요. 엄마 정말 예뻐. 행복해? 백설이는 딸을 안아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미소야. 내가 있어서 엄마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주연아도 축하해 주었고 장현숙과 모태주도 함께 자리를 빛내주었어요. 민세리도 초대를 받아 조용히 참석했습니다. 축하드려요, 이모. 그리고 정말 죄송해요.
백설이는 세리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괜찮아. 이제 다 지난 일이야. 너도 행복하게 살아. 결혼식이 끝난 후 문태경과 백설이는 한경수 부부의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저 이제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부모님이 바라셨던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설이도 함께 절을 올렸어요. 부모님, 저도 인사드려요. 태경 씨를 잘 보살피겠습니다. 두 사람은 묘소 앞에서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왔어요. 백설이의 분식집은 여전히 손님들로 북적였고 백미소는 대학에 진학해서 새로운 꿈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문태경의 회사도 조금씩 성장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세 식구는 함께 분식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나 오늘 학교에서 발표 잘했어. 미소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문태경은 미소를 대견하게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미소 정말 대단하네. 백설이도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어요. 그래, 우리 딸 최고야. 세 사람은 따뜻하게 웃으며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그날 밤 백설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이제 정말 끝났구나. 길고 긴 터널을 지나왔어. 문태경이 뒤에서 백설이를 안아주었습니다. 수고했어요, 설이 씨.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백설이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어요. 당신도요. 우리 함께 이겨냈어요. 두 사람은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한편 교도소의 민경채는 책을 읽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관심도 없던 철학책과 인문학 책들을 읽으며 자신을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면회 온 민세리에게 민경채가 말했어요. 세리야, 나 여기서 많이 배우고 있어.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세리는 언니의 달라진 모습에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언니 정말 많이 변했어. 좋은 쪽으로. 민경채는 미소를 지었어요. 아직 멀었어. 하지만 노력할게. 민지섭도 조용히 살고 있었어요. 작은 회사에 취직해서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권력과 돈을 꿈꾸지 않고 그저 성실하게 일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어요. 민수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조금씩 돈을 모으고 있었어요. 언젠가 작은 가게라도 차리고 싶다는 소박한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민씨 가문은 완전히 몰락했지만 남은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백설이의 분식집 앞에는 예쁜 꽃들이 피어났고 가게는 여전히 활기차게 운영되고 있었어요. 백미소는 대학 생활을 즐기며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습니다. 문태경의 회사도 큰 프로젝트를 따내며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었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세 식구는 한강공원에 나들이를 갔습니다. 아빠, 저기 자전거 타요. 미소가 신나게 소리치자 문태경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가자. 세 사람은 자전거를 타며 한강을 따라 달렸습니다.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고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었어요. 백설이는 자전거를 타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평범한 행복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 잔디밭에 앉아 도시락을 먹으며 세 사람은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엄마, 나 진짜 행복해. 미소가 엄마에게 기대며 말했습니다. 백설이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어요. 엄마도 행복해. 정말 행복해? 문태경도 두 모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요.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하게 살아요. 세 사람은 서로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백설이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보았어요. 미소가 어렸을 때 사진들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백설이는 사진 속 딸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괜찮아. 우리 이제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미소가 방에서 나와 엄마를 안아주었어요. 엄마, 울지 마. 나 여기 있잖아. 백설이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한편 교도소의 민두식은 병세가 악화되어 병감으로 옮겨졌어요. 의사는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민두식은 마지막으로 자식들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민경채와 민지선, 민수정 그리고 민세리가 모두 면회를 왔습니다. 아버지. 자식들은 초라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민두식은 힘겹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너희들한테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해서. 잘못된 길을 보여줘서. 민경채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아버지 이제 그만 쉬세요. 민두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민두식은 조용히 숨을 거두었어요. 장례식은 조촐하게 치러졌고 찾아오는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한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지만 이제는 아무도 남지 않았어요. 백설이와 문태경도 장례식장을 찾아갔습니다. 민경채가 그들을 보고 고개를 숙였어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설이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문태경도 묵념을 했습니다. 부모님의 원수였지만 이제는 모든 게 끝났으니 용서하겠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민씨 남매들은 뿔뿔이 흩어졌어요. 이제 더 이상 민간그룹도 없고 재벌가도 없었습니다. 각자의 삶을 살아가야 했어요. 그리고 여름이 왔습니다. 백설이는 분식집에서 여전히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단골 손님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여기 정말 맛있어요. 게다가 사장님 인심도 후하시고. 백설이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고맙습니다. 자주 오세요. 문태경의 회사는 상장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꿈꿨던 기술이 드디어 세상의 빛을 보게 된 거예요. 태경 씨 정말 대단해요. 백설이가 남편을 자랑스럽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문태경은 아내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어요.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없었으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백미소는 대학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고 있었어요.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꿈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엄마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 미소는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백설이는 딸을 안아주며 대답했어요. 넌 이미 충분히 강해. 그리고 착해. 민세리는 사회복지사가 되어 보육원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자신이 저질렀던 잘못을 조금이라도 갚기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세리 선생님 정말 좋아요. 아이들이 세리를 따랐고 세리는 아이들과 함께 웃으며 행복을 느꼈어요. 민경채는 출소 후 작은 미술학원을 차렸습니다.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치며 평범하지만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민지섭과 민수정도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권력과 돈을 좇지 않고 그저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백설이와 문태경 그리고 백미소는 한경수 부부의 묘소를 찾아갔어요. 아버님, 어머님. 저희 잘 살고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문태경이 부모님께 인사를 올렸습니다. 백설이와 백미소도 함께 절을 올렸어요. 세 사람은 묘소 앞에서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고 낙엽이 흩날렸어요. 아빠, 엄마 편히 쉬세요. 문태경이 마지막 인사를 하고 돌아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백미소가 말했어요. 엄마, 아빠, 우리 정말 행복하죠? 응, 정말 행복해. 백설이가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문태경도 두 모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게 살아요. 세 사람은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백설이는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긴 터널을 지나왔지만 결국 빛을 찾았어. 이제는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날 밤 백설이는 일기를 썼어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였다. 딸과 남편이 있고 평범한 일상이 있다. 이게 바로 내가 그토록 권했던 삶이다. 더 이상 복수도 증오도 없다. 그저 사랑과 행복만 있을 뿐이다. 감사하다. 살아있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여서. 백설이는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분식집에는 여전히 손님들이 찾아왔고 백설이는 오늘도 밝은 미소로 손님들을 맞이했어요. 어서 오세요. 문태경의 회사는 성공적으로 상장되었고 부모님의 기술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습니다. 백미소는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복지사가 되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어요. 민세리와 함께 보육원에서 일하며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민경채는 미술학원을 키워나가며 제자들을 정성껏 가르쳤어요. 민지섭과 민수정도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백설이와 문태경에게 손주가 태어났어요. 할머니. 아이가 백설이를 부르며 웃었습니다. 백설이는 손주를 안아주며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 손주 정말 예쁘다. 문태경도 손주를 안아주며 행복해했습니다.
백미소는 엄마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정말 행복하시죠? 응, 정말 행복해. 백설이는 딸과 손주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저녁 식사를 했어요. 분식집에서 함께 떡볶이와 김밥을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백설이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바로 내가 지키고 싶었던 것. 이게 바로 내가 원했던 삶. 태양을 삼킨 여자 백설이는 모든 고통을 이겨내고 드디어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복수가 아닌 정의를 선택했고 증오가 아닌 용서를 택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은 옳았습니다. 백설이와 문태경 그리고 백미소. 세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어둠을 지나 빛을 찾았고 고통을 넘어 기쁨을 얻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밝은 미래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드라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예고 예측 스토리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알람 설정까지 해두시면 꾸준한 스토리를 또 드라마 끝난 아쉬움을 채워드리겠습니다.